자, 188페이지였습니다. 제2절 행위허가. 자, 이 행위허가 관련된 부분,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인데요. 이게 우리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주 밀접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규제 대상 행위를 보시면, 용도 외로 사용한다든지, 신축, 증축, 개축, 대손,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 파손, 훼손, 이게 많죠. 파손, 훼손. 또 뭐 용도를 폐지하나 재축, 비내국, 철거하는 경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 내용이라서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행위 허가 등. 자,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사용자가 일정 행위를 하고 싶다. 입주자 사용자가 일정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든지 또 신고를 하고 하라 그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그러냐 이렇게 이제 법을 살펴보니까 한 5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용도 외. 우리 이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용도를 써야 되는데 외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쓰면 안 되고 용도를 변경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손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기준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재축하거나 비내력벽을 뜯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시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데 여기서 좀 지켜보실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188페이지 3번이에요. 이겁니다. 파손 철거. 파손 철거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단서를 보니까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어떻게 한다?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일반적인 파손 철거 행위는 시장한테 가라는 건데 경미한 행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틀 문틀 교체, 세대벽 바닥 마감재 교체, 뭐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보안 등의 교체, 우편함 교체, 택배 보관함 교체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는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입주자 등의 행위는 지금 보시처럼 시장 등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는 반면에 관리주체 동의받는 행위도 있거든요. 관리주체 동의사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사항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손 철거인데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 동의사항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주체 편을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이 부분은 뒤에 행위허가에서 공부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30페이지를 열어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요거 행위허가 할 때 같이 공부하겠다. 30페이지의 내용이 관리주체 동의사항인데요. 지금 저 관리주체 동의사항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호에 뭐라 그랬냐면 법제 42조 2항 제3호 이게 바로 법제 42조 2항입니다. 2항의 1호, 2호, 3호 그렇죠? 3호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관리주체 동의사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끊어 하는 게 아니라 쭉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관리주체 동의사항은 그럼 이제 우리 이제 31페이지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거 물건 같은 거 적치하면 화재시 위험하니까 적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배되는 행위 하면 안 돼요. 그죠?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잠시 적치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사 간다. 그럼 이제 장롱 같은 거 잠깐 둘 수 있죠. 이렇더라도 관리 주체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라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관리 주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표지. 여러분들 그 공동주택 들어가면 오징어 다리인가요? 문어 다리 이거 잔뜩 있잖아요. 그죠? 게시판 붙이는 거 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관리주체 동의를 받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애완견 사육한다든지 방송시설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 이것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돌출물 설치 이런 표현 하는데요. 돌출물.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돌출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외기를 설치할 때는 관리체 동의를 받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의사항의 7호를 보시면 이렇게 7호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에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돌출물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뭔가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호의 경우와 7호의 경우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단위세대 평면도를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5호와 관련된 이야기고 5호, 요건 이제 7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5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단위세대에 이렇게 있는데 냉방장치,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죠? 설치를 한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관리 주체 동의를 받아라. 이게 5호 이야기예요. 그럼 7호 얘기는 뭐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5호에도 불구하고 7호는 뭐냐면 최근에 지어진 집은요. 이렇게 실외기 공간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일정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외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실외기 두면 돼요. 이렇게 실외기 여기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밖에다 두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에 있는데 밖에 두면. 그래서 이런 행위는 금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호와 7호를 비교를 해봤어요.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다 배기 공간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이렇게 돌출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안에 있는데 밖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는 금지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호 이제 마지막인데 6호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6호. 요거는 뭐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는 관리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우선 1차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관리주체 동의사항인지 시장 등의 허가신고사항인지를 1차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구분하는데 요 행위 있잖아요. 요 행위. 파손철거 중에 경미한 행위는 파손철거는 시장 등의 허가신고사항이지만 경미한 행위는 요건 또 관리체 동의사항이다. 요게 이제 가운데 걸쳐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체 동의사항과 시행된 허가신고사항을 일단 사항은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관리체 동의사항, 이런 사항은 동의사항이다. 그럼 관리체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표준을 부착한다. 그럼 꽝 도장 하나 찍어줍니다. 그럼 갖다 붙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 얘기. 자, 지금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주차공간 만들게 라고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이 도장 꽝 찍어주느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기준과 절차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준 절차가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189페이지에 그 별표 3이 됩니다. 자,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준 절차 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우선 거실을 막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실을 막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막 뜯어내고 뭐 지금 막 쾅쾅거리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쾅쾅거리는 행위가 이 아랫집이나 윗집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실을 확장하겠다라고 이 입주자 가지고 오면 그럼 여기하고 여기 동의를 받았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래? 거실을 확장하려고? 그래 허가? 그래 허가해주지. 이렇게 허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쾅쾅쾅쾅 거리고 하니까 이 윗집에서 전화가 오죠. 구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뭐야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고치느냐. 또 밑에 층에서 지금 집이 무너질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위아래쯤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가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오라는 거죠. 물어보고. 기준 절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의를 좀 받고 와라고 얘기해요. 누구 동의? 주인 동의. 동의를 받고 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 기준 절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윗집 아랫집 동의를 받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인 제가 그냥 허가를 내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요 내용을 이해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관계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되죠. 이런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어디서 일어납니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일어나죠.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공부했죠?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만 있습니까? 아니요. 복리시설도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부대시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대시설. 이 단지 공동주택에서 저런 행위가, 복리시설에서도 저런 행위가, 부대시설에서 저런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대시설,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누구냐? 부대시설 경비실 있다. 관리사무소 있다. 이거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전체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공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유. 그러니까 주민 전체 거니까 전체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전체 소유자를 우리 이제 입주자라고 표현하니까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많은 칸에 되어 있는데 부대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부대 시설은 공유기 때문에 전체 소유이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어떠냐?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 소유 아까도 보셨지만 위층 아래층에서 막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옆동 가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동의 동의만 필요합니다. 그죠? 구분 소유도 그 동의 범위가 미치니까 해당 동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만 들여다보면 별게 아니에요. 공동주택을 뭐 예를 용도 변경하거나 뭐 파손 철거하거나 용도 폐지하거나의 문제와 부대시설,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용도 변경하거나 뭐 용도 폐지하는 그런 경우에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그 동 도민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거고 부대시설은 전체 공유이기 때문에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복리시설이에요. 이 복리시설은 가만 들여다보면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소유 형태에서 보면 우선 이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가, 유치원 이런 것도 입주자 게 아니에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도 있습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이런 것들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복리시설은 성격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것과 공유인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아까 부대시설이 입주자 공유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시설도 공유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도 공유니까 이렇게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하나의 틀로 보고 그거는 다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표에서도 이게 세 번째로 나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그럼 이건 입주자 공유 아니니까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니까 그 동동의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이렇게. 그래서 그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공동주택. 두 번째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세 번째는 부자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이렇게 표가 나와져 있는데 그 이유가 소유관계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걸 우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실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허가 기준을 볼 겁니다.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을 볼 텐데요. 자, 이쪽에서 이제 허가 기준을 먼저 들여다보면 자, 허가 기준이요. 지금 이제 정리 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해당동 입주자죠. 해당동 입주자 동의가 필요했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그 동의 중에 얼마큼 필요하냐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 그리고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입주자 동의하고는 관련이 없죠. 입주자 아니니까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전부 공유니까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에 얼마큼이 필요하냐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허가 기준인데 가만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그 동일이니까 그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공유인 거는 전체니까 전체가 알아서 하는데 3분의 2만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놔서 이게 끝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서. 그래서 이 단서를 보실 텐데 이 두 개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는 단서가 없고 여기에만 단서가 있는데 단서가 3개가 있어요. 3개. 이 3개의 단서를 잘 정리하시면 허가 기준은 끝납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공동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인데 이거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예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요. 공동주택은 무조건 당해동인데 왜 이건 전체일까?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용도 변경 때문에 그래요. 용도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만드는 게 용도 변경이 아니죠. 그건 용도가 안 변경된 거죠. 용도 변경은 뭐예요? 공동주택을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그러니까 운동시설 이런 거로 바꾸는 게 용도 변경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용도 변경이라고 쓰고 있지만 소유 형태가 구분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는 해당 동 동의가 맞지만 공유는 전체 동의죠. 그죠? 운동시설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5동 사람도 이용하고 1동 사람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문제예요. 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동의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 한 채 사가지고 자 저녁에 모여 집 늘릴 건데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집 짓시다 그리고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했어요. 이건 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집을 지을 수 있지 그냥 뭐 동의받아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외가 되죠. 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법령에 완화인데요. 이게 무슨 법령에 완화냐면
거실 확장의 경우에요. 거실 확장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파손 철거하고 뜯어내야죠. 또 베란다 확장하려면 뭐 비내력벽도 뜯어야 되죠. 벽을 철거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파손 철거 행위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 행위는 거실 확장하는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해당 동 입자 3분의 2 동의를 받잖아요. 그죠? 해당 동 입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나 이렇게 지금 방이 좁아서 거실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위층 가보니까 우위층이 뭐예요? 전세 살아요. 그 우위층 가보니까 저도 전세 살아요. 그 우위층 가보니까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밑에 층 가보니까 그 사람도 전세예요. 전세가 80%를 넘어요. 그럼 3분의 2 입자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아예 근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령을 좀 완화하겠다. 어떻게 완화를 했냐면 그 동에 입주자한테 가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주가 아니고 전세 입자인데요. 그러면 사용자 동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동의 받는데 힘들면 그냥 2분의 1 이상만 받아도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죠. 허가 기준이 공동주택, 입자 공유하는 복리시설, 부대에서 입자 공유 복리시설 세 가지로 나눠서 해당 동이냐 전체냐 구분하고 해당 동과 관련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용도 변경은 그 자체가 소유권이 변했으니까 전체로 가는 거고 신축 중축은 동의받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고 거실 확장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범법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자 2분의 1까지 완화했다 그 얘기예요. 요렇게 정의를 하시면 허가 기준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근데 요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행위허가 허가 기준을 할 땐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머리 글자인데, 위파폐 구비라는 거예요. 뭘 구비하라는 거예요? 위파폐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위파폐가 어느 나라 돈이냐면 합격의 나라 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내력벽 철거할 때는 구조 안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파손 철거하거나 용도 폐지할 때는 우회한지를 들여다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190페이지에 3번 파손 철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우회의 방지가 붙습니다. 거기도 보시는 것처럼 우회의 방지 등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듣고 또 191페이지의 중간 부분 5번에 비내력벽 철거 있잖아요. 그러면 비내력벽 철거의 허가 기준은 무조건 공동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구조 안전이라는 말이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뽑아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파폐 구비 해가지고 요 두 가지 가지고 가시면 허가 기준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려고 그러시면 절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 등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동의와 관련된다. 집주인 동의, 소유자 동의와 관련된다. 그래서 소유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동의 동의를 받을 거냐, 전체 동의를 받을 거냐. 그 동의 동의 받는 거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서 예외가 세 가지가 있고 위파폐를 구비하면 허가 기준은 끝난다. 네, 됐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 기준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허가 기준과 신고 기준은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용도 변경 등의 행위는 다 허가 사항이에요.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좀 경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신고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미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신고 기준과 관련된 게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정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세 가지예요. 333 위파폐 구비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신고 기준만 있는 게 있어요. 허가 기준은 없고 신고 기준만 있습니다. 허가 기준, 신고 기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 기준만 있어요. 그 얘기 뭐야? 허가 기준 없고 신고 기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 189페이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은 신고 기준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가 같은 경우잖아요.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 상가의 용도는 매번 잘 바뀌어요. 그러니까 허가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런 행위는 무조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정리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고를 하는데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는 동의를 받잖아요. 입주자 동의. 근데 이런 행위는 뭐 입주자한테 물어보나 마나 분명히 입주자가 동의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입주자 대표에서 동의를 해주면 인정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공동주택 또 뭐 부대시설이나 이런 이제 공유와 관련된 이런 시설 중에 계단 단층 철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철거기 때문에 파손 철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파손 철거는 이렇게 되면 전체 입주자, 이렇게 되면 그 해당 동 입주자 소유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 계단 철거는 간단하게 그냥 입대의 동의만 있으면 시장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공유인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린이 놀이터 누가 와서 놉니까? 어린이가 놀죠. 근데 어린이 혼자만 놀면 뭐 하니까 보호자도 같이 와요. 근데 이 보호자는 또 유모차 타는 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유아죠, 유아. 보통 이제 뭐 햇살 좋을 때 보면 보호자가 유모차 끌고 어린이 데리고 와서 어린이는 놀죠. 근데 이 어린 놀이터가 여기 계단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래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지으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도 계단이 있고. 그러면 이거 이제 어린이는 폴짝폴짝 뛰어서 오는데 이 유모차는 못 오죠, 이거. 그러니까 계단 없애고 이렇게 미끄럽게 이렇게 장애자 램프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이제 계단 철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할 때 입주자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애 없으니까 사인 안 해줘.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사인해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인해 주는데 그게 공식적인 거냐만 확인하고 신고를 한다. 경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행위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대시설 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증축하는 이야기예요. 증축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일정 시설에 해당이 돼야 되고 면적도 10% 범위만 늘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경비실입니다. 경비실. 요 시설의 경비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경비실이 있습니다.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 굉장히 비좁아요. 앞에 뭐 화장실도 있고 테이블 놓고 문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뭐 굉장히 이제 좁은데 이제 주민들 요즘 택배 많이 오잖아요. 택배 보관함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여기다 다 싸둡니다. 진짜 좁아요. 그래서 경비실을 요만큼 늘리는 거예요. 요만큼 증축. 얼마? 10%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겁니다. 택배 공간을 쓰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죠. 101호, 102호 이렇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택배 거래 안 하니까 난 사인 안 해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사인하는 것들은 그냥 입주자 대표의 동의로 다 가름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보셨고 마지막입니다. 신고 기준 마지막. 이건 이제 법령이에요. 법령에 따라서 신고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허가 받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해라. 그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장노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률은요. 굉장히 우선하는 법률이에요. 이거 어르신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거 굉장히 우선하는 법률이에요. 여기에서 야 벤치 좀 만들자. 뭐 편의시설 좀 만들자. 근데 뭐 주민 동의 받고 허가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편의시설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냥 신고하고 설치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유치원을 10%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도 이것도 그냥 법령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임법이나 또 어린이 이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신고하는데 이렇게 동의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이거보다도 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물어보면 당연히 하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해달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법에 의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요거는 신고, 상가 용도 변경 신고 기준만 있다. 그 신고 기준도 간단하죠. 세 가지. 신고 기준만 있는 거, 입대의 동의 받고 신고하는 거, 그냥 신고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설명을 같이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냥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래. 경비실 택배 공간 만들기 위해 10% 늘리는 거는 그 누구나 사인해 주지. 그러니까 그냥 입대 동의 받으면 된다.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 여러분들 그 189, 190, 191 여기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을 대손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대손하는 문제는 그냥 일반 허가 기준이잖아요. 공동주택을 대손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도 190페이지에 두 번째 개축, 재축, 대손에 공동주택은 딱 그렇게 써 있어요. 당해동, 해당동, 입자 3분의 2 동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허가 기준 이렇게 원칙 3개, 예외 3개, 신고 기준 3개 이렇게 정리하시고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위법해 구비해서 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 허가 기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생각하는 것보다 들으실 때 편안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잊어집니다. 반드시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 이 행위와 관련된 부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모델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법이 계속 바뀌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행여가 신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학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허가 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이거 여러분 벌칙에서 배웠죠? 신고 기준은 얼마였어요? 이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이 내용을 여기에 이제 추가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위 허가 신고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리모델링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